2020년 8월 11일 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 37개국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입니다. OECD는 2020 OECD 경제 전망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봤을 때 한국과 전 세계 사이에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는 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2. 한국 중국 간 디램 기술 격차 5년 이상. 패권 변화 쉽지 않을 것.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디램 시장에서 한국과 격차가 5년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기술 적용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으며 패권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낸드 플래시의 경우 한중 간 기술 격차는 2년 정도로 향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카드사 오픈뱅킹 진입. 마이데이터 사업 속도 낸다. 신용카드사가 마침내 오픈뱅킹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 영역으로 지목받아온 신용카드 업계가 이르면 이번 주 금융당국과 오픈뱅킹 이용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오픈뱅킹은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공용 금융망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필수인 개방형 API 채널을 앞으로 카드사도 활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발전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 텃밭인 카드 출금과 가맹점 결제 대금 이체도 오픈뱅킹을 통해 자체로 할 수 있게 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4. LG 2분기 영업이익 3,593억. 전년비 33% 증가. LG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3,5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4,950억 원으로 8% 감소했고 순이익은 1,312억 원으로 75% 감소했습니다. 5. 코로나19 비켜간 한화솔루션 2분기째 영업이익 1,000억 원. 한화솔루션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2% 감소한 1조 9,564억 원, 당기순이익은 541.0% 증가한 1,473억 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습니다. 증권가가 당초 내다본 영업이익 전망치 1,012억 원을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배경엔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한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지분 상장에 따른 평가 차익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한화솔루션은 설명했습니다. 6. CJ제일제당 2분기 영업이익 120% 점프. 식품 바이오 쌍끌이. CJ제일제당이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개선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식품 부문과 바이오 부문 모두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결과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5%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7.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의 사공장 설립. 단일 공장 세계 최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의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제사공장을 설립합니다. 올해 9에서 10월께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말부터 부분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제사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4개 공장,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 금액은 1조 7,400억 원이지만 향후 제2바이오 캠퍼스 부지까지 확보되면 전체 투자비는 2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8. 제네시스 7월 국내 판매량 처음으로 독일 3사 제쳤다. 11일 카이즈유 데이터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7월 판매량은 12,310대로 독일 3사를 합한 11,414대보다 많았습니다.
제네시스가 월간 판매량에서 독일 3사 판매량을 넘어선 건 2015년 독립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 내수 판매 가운데 대당 수익성이 15% 이상인 팰리세이드 그랜저 제네시스 모델 비중이 3월 이후 계속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 포스코건설, 하나은행과 계약사 대출 지원 업무 협약 체결. 포스코건설은 11일 SGI 서울보증, 하나은행과 함께 더불어 상생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3월 신한은행과 처음으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해 현재까지 14개의 협력사에 114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10. 폭우 피해자의 대출 원금 상환 6개월간 유예. 최대 70% 채무 감면도.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습니다. 수혜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됩니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11. 부동산 3법 국무회의 통과. 종부세율 최대 6% 취득세율 12%까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0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2. 단기 대기성 자금 올 들어 135조 증가. 주식으로 갈 예탁금도 사상 최고치. 코로나19가 촉발한 초저금리, 유동성 과잉 현상이 금융시장을 초단기 자금이 득세하는 숏머니 장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 군데 머무르는 돈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단기 대기성 자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 중에서도 정해진 예치 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의 초단기인 부동자금 규모가 2,387조 3,1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3. 파죽지세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400 돌파.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해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가격 과열 우려에도 각국의 재정 통화 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달러 약세 흐름 등을 바탕으로 증시는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받으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은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습니다.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 통화 정책에 따른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과 달러 약세 전개로 인한 외국인의 기환도 증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4. 코스피 이젠 떨어진다. 1,600억 사들고 인버스 쓸어 모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6월 코스피 2,100 돌파 이후에도 매수세를 거두지 않고 증시를 떠받치면서 연 고점 갱신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종목을 3조 8천억 원 순매수하며 증시를 떠받쳤습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부담에 주도주 쏠림 현상이 연일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 폭락에 따른 한방을 노리는 인버스 투자도 늘었습니다. 15. 갈 길 먼 소부장 130개 기업 지원했지만 사업화 성공 3곳뿐.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전략이 현장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대표 정책으로 내걸었으나 참여 기업 130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3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맞추기 어렵고 납품업체 변경을 꺼리는 수요업체의 관성도 여전한 탓입니다. 16. 제주도 배송도 하루 만에 스마일 배송, 로켓 배송 잡을까? 11일 이베이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주도에서도 오늘 주문한 스마일 배송 상품을 내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까지 2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제주도에만 인구 70만 명이 있어 스마일 배송 입점 판매자의 판로가 크게 확대된 셈입니다. 스마일 배송은 이베이 코리아가 2014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풀필먼트 기반 배송 서비스로 G마켓과 옥션에서 스마일 배송 상품을 구매 시 배송에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저녁 8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제주도는 제외됐었습니다. 17. 역대급 긴 장마에 비상 걸린 유통가. 전국 유명산지 돌며 물량 확보전. 경기, 강원, 충청 등 주요 산지마다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주로 보관 기간이 짧은 엽채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마늘과 양파 같은 저장 품목의 경우 대부분 수매가 완료돼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적은 편입니다. 거래 물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 비축 물량을 풀고 산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 상승을 자체적으로 방어했지만 장마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인상분을 소매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8. 제1약품,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 유럽 임상 일상 승인. 제1약품은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 JP-2266의 유럽 임상 일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11일 제1약품에 따르면 이 후보물질은 인슐린 주사제를 대체하거나 함께 사용해 인슐린 투여 용량을 줄이게끔 개발된 먹는 형태의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19.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 수수료 절감 비용 1만 원도 안 돼.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구축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0.8에서 1.4%포인트, 체크카드보다 0.5에서 1.1%포인트 낮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2020년 6월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대비 총 28억 3,250만 원에서 49억 5,687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소상공인 가맹점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5,313에서 9,297원입니다. 20. 결혼 안 한 싱글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덜 낸다.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조건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모두 취득세 감면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은 신혼부부만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